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5일 새벽 12시 27분입니다. 이 앞에 전해드렸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의 회담을 취소했습니다. 취소하면서 당신이 자꾸 핵 이야기하는데 우리도 거대한 핵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 기도하건대 이것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점잖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제 서울발 비핵화 사기극이 종말을 고했습니다. 이 비핵화 사기극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자유, 방공, 법치, 민주, 국민의 생명, 재산, 자유를 침탈하려고 했던 세력의 꿈도 좌절되고 이제는 칼자루가 아닌 칼날을 잡게 되었습니다. 세계가 이제 누구한테 속았느냐, 누구로부터 속았느냐,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알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돋보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입니다. 전 세계가, 나라가 다 왼쪽으로 기울어가고 선전선동, 남북한 합작의 선전선동에 놀아나가지고 김정은을 호감을 가진 사람이 70%, 80% 되는 이 상황에서 남북한으로부터 다 욕을 먹어가면서 중심을 잡은 사람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입니다. 평가해야 됩니다. 지도자는 어려울 때 나서는 사람입니다. 어려울 때 용기를 잃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려울 때. 그런 점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어려울 때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국민들이 평가해야 됩니다. 노동신문이 지난 20일에도 홍준표 대표를 인간 추물 오작품이라고 욕설 퍼붓습니다. 대남 국제면 6면에다가 홍준표의 추악한 자화상 오명 대사전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습니다. 이건 뭐냐? 김정은 정권이 요구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지금 김정은 정권이 싫어하는 사람이 상당수 수십 명 지금 감옥에 가거나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뭘 이야기합니까? 대한민국이 뒤집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홍준표 대표를 욕을 하는 사람이 북한에만 있었습니까? 남한에도 있었고 더구나 그 당 안에서도 어떤 국회의원은 탈당해 버렸습니다. 너무 강경하게 나온다고. 아니 너무 강경하게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제정신 차린다고. 다 미쳐서 돌아가는데 왜 당신 혼자서 맨정신이냐 하는 이야기하고 뭐가 다릅니까? 홍준표 씨는 이게 좀 과장됐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1938년 영국의 챔벌린 수상이 히틀러한테 속아가지고 히틀러에게 체코슬로바키아를 갖다 바친 다음에 전쟁을 막았다 해가지고 영웅이 되었을 때 그때 영국 여론이 다 환호할 때 처칠만이 전쟁을 부를 것이다. 전쟁을 부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준표가 처칠이 됐습니다. 처칠. 챔버린은 누굽니까?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챔버린은. 이 노동신문의 욕을 가만히 보면은 홍준표 대표가 뭘 잘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노동신문은 남조선 각 계층은 시대의 요구와 민족의 지향에 역행해 역사적인 북남 순회 상봉과 판문점 선언을 시비질하며 분수 없이 놀아대는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의 대결 광란에 분노를 금치 못하면서 갖가지 오명들을 통해 신랄히 야유조소하고 있다. 남한에서 그렇게 야유조소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일부 맞는 이야기입니다. 홍준표의 정치 생존 방식은 외세의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섬겨 바치는 대가로 일신의 권력과 영대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욕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판문점 선언 이행에
떨쳐나 평화와 번영, 통일로 나가야 할 때 민족 내부에 아직 이러한 인간 추물, 인간 오작품이 살아 숨쉬며 발광한다는 것은 민족의 수치라고 했습니다. 이게 다 홍준표 대표를 칭찬하는 말로 이제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홍 대표는 이 노동신문의 막말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북한이 오늘 또 노동신문에 나를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로 비난을 하고 있다. 그렇게 집요하게 나를 비난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 문재인 정권을 꼬드기고 있는 남북회담의 본질을 내가 정확히 보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남북 화해를 원한다. 이명박 정권 때는 당대표를 하면서 MB의 반대를 무릅쓰고 개성공단을 방문했던 사람이지만 지금 하는 남북 대화는 북한의 위장평화공세에 놀아나는 위험한 도박이다. 맞았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 위장평화공세에 놀아나지 않으려고 취소를 해버린 거죠. 결국 홍준표 대표의 말이 옳았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고독하게 싸우던 홍준표 대표가 영웅이 됐습니다. 사실 홍 대표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문재인 정권은 냉혹해야 할 남북 문제를 한바탕 쇼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 또 우리의 현실은 이에 부안내동하고 있어 서글프다. 문재인 정권은 부디 냉정해져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바른 대북 정책을 수립해 주기 바란다.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제1야당 장수에 대한 이런 협박에 대해서 판문점 선언 위반이라면서 김정은에게 항의를 했었어야 합니다. 항의를 했었어야 해요. 홍준표 대표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에 서약하기를 국민의 생명 안전, 국가의 독립을 지키겠다고 했는데 이런 제1야당 공격은, 협박은, 이것은 주권 침해고 내정 간섭이고 국가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 상황에서는 적으로부터 비난을 당하는 자가 애국자요, 칭찬받는 자는 매국노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니, 높은 것이 아니라 거의 틀림없죠. 이 홍준표 대표가 중요한 기록을 하나 남겼습니다. 중요한 기록을, 이게 잘하면 역사에 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기록이냐. 지금 다 좀 심하게 말하면은 미쳐서 돌아갈 때 냉정하게 이 상황을 정리를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가 자유한국당의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요청사항입니다. 이건 기록으로서 남겨야 될 이번 상황에 대한 가장 정확한 분석 문서입니다. 이렇게 조목조목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미국이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함으로써 진정으로 북한의 핵무기 공포에서 해방되기를 기대합니다. IAEA의 강력한 사찰과 검증을 포함한 과거와 미래의 모든 핵까지 폐기될 수 있는 합의가 되어야 함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 자유한국당은 미국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보상 문제에 있어 비핵화 완료 후 보상이라는 기존의 원칙을 고수해 주기 바랍니다. 먼저 보상 주지 말자는 거죠. 3.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등 체제 보장 조치는 북한의 비핵화 완결 이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북한의 비핵화 과정이나 북한 비핵화 이후에도 한미동맹은 지속적으로 강화 발전되어야 하며 미국이 밝힌 바 있듯이 이번 미북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이나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문제가 협상 의제로 거론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이런 그리고 앞으로 용어를 쓸 때 한반도의 비핵화란 말 쓰지 마세요. 북한의 비핵화라고 써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영어로 번역되었겠지만 아마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읽어봤더라면 머리가 맑아졌을 것입니다. 이제 6월 13일 선거가 있습니다. 6월 12일 트럼프 김정은 회담이 이루어졌더라면 6월 13일 선거는 집권 세력이 압승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핵화 사기극이 들통나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을 오도했다는 것이 밝혀진 지금 상황은 아마 많이 유동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이 뽑은 정권입니다. 국민들을 뽑은 정권이 잘하면은 계속 선거에서 지지를 해주고 잘 못하면은 그게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게 유권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견제이고 충고이고 주권 행사입니다. 그게 주권 행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헌법 제3조에서 그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노동당 정권은 불법 정권이고 헌법 제4조에서 평화적 방법으로 자유통일함으로써 통일하라고 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을 평화적으로 해체하고 한반도 전체가 민주공화국으로 되라는 것이 우리 헌법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의 여러 항목을 모조리 위반했습니다. 국가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했습니다. 더구나 대한민국의 생일을 부정을 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두환 이 세 대통령은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세 사람인데 지금 다 재판을 받고 구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보여주는 호감 또는 굴종적 자세 이 두 가지를 대조하면은 우리 유권자들의 생각이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6월 13일 선거 때 유권자들이 주권을 행사합시다. 감사합니다.